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비교해서 용인이나 안성이 평택처럼 똑같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먼저 안성과 용인 처인구의 기존 인프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가 내년 25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해도 당장에 15,000명의 근로자들이 약속한 듯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들로 버스나 자가용으로 다닐 겁니다.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환경입니다. 각자에 맞는 환경에 모여 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수준의 주거시설, 많은 일자리, 행정시설, 교육환경, 운동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들은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필요한 시설들이며 교통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있어야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서울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2의 도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좋은 곳이 아닌 앞으로 좋아질 곳을 찾고 있으며 그 기준은 첫 번째로 도로입니다. 인구는 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인구 이동을 통해 발전과 쇠퇴를 겪게 되고 발전하는 도시는 인프라도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프라입니다. 도로를 통해 인구 이동이 생기고 발전한 도시는 인프라가 발전되어 계속해서 인구가 더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된 이유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로를 통해서 크게 인프라가 길어질 안성과 용인이라는 도시를 안내하면서 평택 고덕의 발전을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는 2024년 현재 19만 1,677명의 인구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 대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역시 26만 8,755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점점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인프라가 많아서 유입되기보다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용인 SK 하이닉스 개발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개발에 따른 토목 인구들이 필요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들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자리의 증가가 곧바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간이나 근로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형은 1인 가구 장기 근로자의 이동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본인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인프라를 계획해서 거주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거주지 변경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멀어졌거나 통근이 불편하겠지만 본인만 고생하면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택 고덕에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햅 2기까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이동만 있었지 가족 단위의 근로자들은 멀어도 버스와 지하철,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근했었습니다. 2019년도 당시 통근 차량들이 많아 퇴근 시간만 되면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길이 빡빡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도에 햅 3기가 지어지고 햅 4기가 완성될 요즘에 고덕 신도시에 서서히 인프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학교, 학원, 먹거리 상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원 등 고덕 신도시 내부의 2단계인 에듀타운까지 형성되다 보니 이제서야 삼성 반도체 관련 근로자들의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택시 전체 인구 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고덕에는 주변 고도심 인구들도 유입하게 되었고 매매나 전세의 형태로 주거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값의 등락은 별개로 주거 안정이란 인프라의 개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택 삼성 반도체의 성공을 모티브로 하여 안성과 용인 처인구에 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비교해서 용인이나 안성이 평택처럼 똑같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먼저 안성과 용인 처인구의 기존 인프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주 인구의 평균 나이대가 평택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택시 평균 연령은 40.6세로 전국 평균 연령이 43.7세인 것에 비해 젊음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성시 평균 연령은 45.9세, 용인시는 42.7세입니다. 그런데 평택시 고덕동만 봤을 때는 평균 33.3세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도시들을 다녀보면 훨씬 더 크게 체감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같은 임대료라면 식당이나 카페를 차리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활기가 있는 지역에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인구수, 평균 연령 등을 먼저 따져볼 것입니다. 기존의 구도심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평택과는 반대로 용인 SK 하이닉스가 지어질 원산면에는 겨우 100안면 소지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안성도 제5공단이나 테크노밸리 산단, 동신산단, 부간성 스마트밸리 산단 등 많은 일자리를 부여할 수 있는 곳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는 시골 모습 그대로라 볼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평택처럼 지하철이나 광역철도가 놓여있는 것도 아니며 도로는 이제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예정인 정도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가 내년 25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해도 당장에 15,000명의 근로자들이 약속한 듯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들로 버스나 자가용으로 다닐 겁니다.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근처에 영업하면 잘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공실로 몇 개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기존 송탄과 소사벌이라는 주거 공급과 인프라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덕의 인프라가 더 좋게 발전하다 보니 소사벌과 송탄 쪽의 인구들이 고덕대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용인 또한 그러다 점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펩 1기 준공이 다다를 정도에는 조금씩 주변 동네 모양이 바뀔 겁니다. 이유는 근로자들의 니즈 변화일 겁니다. 처음에는 다니기 괜찮았을 겁니다. 동탄, 용인 동백동, 중앙동, 용인 기흥, 오산, 평택, 안성 봉도, 안성 아양 등 그나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많은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유가 겨우 주차자리 확보하려고 새벽 5시에 출근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기름값을 계산해보니 킥보드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계산이 될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 생활비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에 2-3명씩 기숙사 형식으로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까지 계약하러 다닙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1공수 이상으로 2공수, 2.5공수까지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의 생활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곳에 사는 근로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인프라가 점차 늘어나 결국에 백안면과 원산면, 사암리, 보당리, 문촌리, 근창리, 하저리, 중릉리, 목신리 등으로 갈 겁니다. SK 하이닉스 주변의 계획관리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에 굳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원룸이 아니어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 내부 인테리어 간소하게 해둬도 건축비를 아껴 임대업을 하기 좋을 겁니다. 왜냐면 공급할 땅보다 수요가 현저히 많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역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따라 그런 인프라가 생겨날 겁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를 타고 남용인 IC에서 나오는 318번 도로, 안성에서 올라오는 57번 국도, 고개 원삼로, 부창로 등 메인 도로에서부터 작은 도로까지 직장과 주거지역을 이어주는 도로를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안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맞춤 IC를 통해 38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안성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인원들과 아양지구, 심지어 공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반대로는 양복지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양복지구와 그 아래 안성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안성 5공단의 입주기업들에 대한 인력들은 전부 안성 구도심을 더 크게 만들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도심보다 아양지구나 당황지구, 양복지구 쪽으로 근무 인력들과 그 가족들이 입주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성 5공단과 앞서 말한 지구들은 70번, 57번 국도를 타고 출퇴근하기 좋은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용인 처인구와 안성시에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개발되는 인프라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안성이랑 용인 처인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봤자 안성 처인구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변화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까? 멀었다고 말은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도 토지 가격이 변동되고 거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만 빼고 다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해가는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흐름을 타야 토지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로또처럼 갑자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토지 투자의 성공을 위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제한된 기준에 맞는 정보와 땅만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변화되고 있는 안성시와 용인 처인구 주변 도시들을 잘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